반갑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분이랑 인사 나누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자, 하나 더 건강하세요. 예, 자, 뭐라 했었나 자꾸. 예, 예. 자, 새 49일 불공이 어느덧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그죠? 다음 주는 3월 월초불공이면서 새 49일 불공 회양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보살님 각자 사정에 따라서 좀 늦게 시작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공식적인 어떠한 불공의 기간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 날씨가 물론 뭐 우리 지금 요즘 바람이 좀 많이 붑니다만은 많이 따뜻해졌죠, 그죠? 그리고 또 뭐 어저께는 뭐 산불이 크게 나서 참 또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재난들이 빨리 좀 식재가 되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당처법으로 보고 개인 한 사람 개인으로서 지는 행자로서 수행자로서 무엇을 어떻게 참여해 나가야 될까 내 허물을 들여다보고 또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법을 세워주고 불공을 하는 그러한 큰 사상을 가진 우리 지는 행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하튼 우리 한 주간 이제 남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3월 월초 불공, 4월 진기 76년 새 49일 불공에도 또 용맹정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세워 가시길 바랍니다. 한 외국 작가의 단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인데 스페인 마드리드라는 어떤 그러한 공간에서 쓰여진 내용입니다만은 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아버지가 아들 이름이 파코랍니다. 파코. 아들과 늘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결국은 집을 가출하게 된답니다. 가출하게 돼서 아버지 이제 걱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며칠을 기다리다가 그 마드리드라는 그러한 도시에 와서 아들을 찾으러 이제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큰 도시에서 아들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죠? 헤매다가 그리고 이제는 큰 어떤 신문사 거기 많은 사람들이 가장 인기 있는 대중적인 신문사를 찾아서 신문에 광고를 내려고 신문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신문에 어떤 광고를 내냐 하면은 사랑하는 파코에게, 아들 파코에게 해서 아빠가 모든 것을 너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용서를 했다. 그리고 사랑한다 파코야. 내일 12시에 그죠? 내일 12시에 이 신문사 정문 앞에서 너를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광고를 냅니다. 웬만한 어떤 사람이면 다 그 신문을 보는 아주 유명한 어떤 대중적인 신문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12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신문사 앞에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8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신문사 앞에서 설렁거리고 있었답니다. 아버지를 만나러. 그죠? 자, 근데 이 왜 800명이나 어슬렁거리냐면은 이 파코라는 이름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철수 이름처럼 아주 흔한 이름이랍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서울역 앞에서 12시에 철수야 12시에 서울역 앞에서 만나자. 아빠가 너를 이해하고 아빠가 모든 것을 용서했다. 아빠가 참으로 미안하다. 이 광고를 냈어요. 그러니까 철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800명이 그 다음날 모여든 겁니다. 그죠? 철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은 사람은 의외로
자기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이해에 목말라 하고 굶주려 하고 사랑에 목말라 하고 굶주려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내 아들 철수를 만나기로 했는데 내 아들 철수와 비슷한 사람들이 800명이 모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주변에 이렇게 내가 조금 정말 큰 마음을 갖고 들여다보면은 내 주변에 나와 있는 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어떠한 내 마음에 나의 이해를 용서를 바라고, 그리고 나의 사랑을 바라고, 나의 배려를 바라고, 관심을 바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주위함이 이렇게 돌아보면, 그죠?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통해 들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여나 내가 이해심이 부족해서, 행여나 내 관심과 배려가 부족해서 나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나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 이해와 나의 관심과 배려가 한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도 있겠다.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333이란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보험 설계사가 하신 말인데,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3분 안에 3번 칭찬을 하고 3번 맞장구를 치면은 그 사람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분 안에 그 사람의 장점을 세 가지를 칭찬을 해주고 3번 맞장구를 쳐준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쉬운 듯한데, 물론 비즈니스 사업적인 어떤 수단으로 없는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억지로라도 이렇게 한 바라보면은 생각 외로 한 사람의 상대를 칭찬한다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화엄경의 이야기입니다. 화엄경의 말씀입니다. 다 많이 들어보셨던 이야기입니다. 소가 물을 마시면은 우유가 되고, 그리고 뱀이 물을 마시면은 독이 됩니다.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되듯이 지혜롭게 배우면은 해탈 깨달음을 이루고, 어리석게 배우면은 삶과 태어남과 죽음을 반복하게 된다. 자, 여기서 지혜롭게 배운다는 것은, 그리고 어리석게 배운다는 것은, 깨달음을 이룬다는 것은, 삶과 죽음을 반복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윤회를 의미하기도 하겠지만은, 우리 현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의 기복입니다. 내 마음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죠? 우리가 윤회라는 것이 육신의 삶이, 육신의 어떤 이 육신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한 것이 윤회라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한 표현은, 더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에 가까운 어떤 표현은, 그리고 옳은 우리가 생각은 뭐냐면은 내 마음이 요랬다가 저랬다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좋았다가 괴로웠다가 슬펐다가 즐거웠다가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찰나멸하는 윤회의 모습들입니다. 그죠? 여하튼 내가 지혜롭게 배우면, 내가 지금 지혜롭게 수행을 하고 지혜롭게 내가 부처님 법에 인연이 돼서 공부를 잘하고 있다면은 내가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내 마음이 늘 여여하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여동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에 이리 썰리고 저리 썰리고,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환경, 내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 주변에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있고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만은, 좋은 일이 일어날 때나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 내 환경에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늘 그 마음을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것, 여여하게 할 수 있는 것, 그죠? 삶과 태어남과 죽음을 반복해서 왔다 갔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늘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 다시 이야기해서 이 화엄경의 비유의 말씀은, 내 마음이 늘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뱀이 물을 마시면은 그 물이
독으로 변하는 그 마음과 같고, 그리고 소가 물을 마시면은 그 물이 우유로 변하는 것과 같다. 그죠? 나는 소의 물을 마시는 소의 모습인가, 아니면은 나는 물을 마시는 독사의 모습인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내가 소인지 독사인지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얼마 전에 거기 학교에서 잠깐 있었던 일인데 직원들 사이에 조금 편치 않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야기해보고 저 사람도 이야기를 해보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은 분명히 저 사람의 단점이, 저 사람이 실수한 점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당신이 실수했고 당신이 스스로가 어떤 허물이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독사와 같이 독을 뿜었구나라는 것을, 상대에게 독을 뿜었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근데 자기만 모릅니다. 자기만 모릅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이야기 들어보면 그 사람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비슷한 말을 한번 드렸지만 그 사람 말이 일리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한 직원이 아래 직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해도 당신은 잘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녹음해서 들으세요. 자, 이제 이야기할 테니까 녹음하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지시한 거 요거를 한 번만 읽지 말고 두 번, 세 번 꼭 읽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도출해서 제출해 주세요. 한 번만 읽으면 안 돼요. 꼭 두 번, 세 번 읽으셔야 돼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는 상대자는 이거 뭐야?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거 인격 모독이네?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상처에 자기가 정신과 진료까지 받을 정도로, 물론 그동안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있었겠죠. 단 하나의 그 일로 생긴 것은 아니겠죠. 그죠? 그런데 그 말을 한 사람은 이야기해 보면은 내가 얼마나 친절하게 이야기해 줬는데, 내가 얼마나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찝어서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게 왜 그 사람을 인격 모독한 거고 왜 그 말에 그 사람이 상처를 받는지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답니다. 한 단면의 모습이지만 저는 그걸 통해서 내가 살아오면서 내 삶의 어떤 내 모습에서도 나는 잘한다고 했고 내가 배려한다고 했고 또 관심을 표현한 것이 상대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독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구나. 그거는 본의 아니게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 그죠? 상대가 오해를 하지 않고 내 본심을 이해해 준다면 참 좋은데 세상 모든 것들은 내 마음과 내 뜻과 늘 일치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늘 일치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말의 힘이라는 게 참으로 무섭습니다. 말의 힘이라는 게 어떤 일이 있냐면은 실험을 했어요.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회사 출근 시간에 이제 막 급하게 어떤 사람들이 이제 빌딩으로 막 들어옵니다. 그죠? 현관문을 통해서 막 들어오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몇 사람이 그 같은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미리 작전을 짜서 이제 뭐 몰래 카메라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처음 들어올 때 어떤 한 사람 동료랑 같이 툭 만나면서 동료가 이야기합니다.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를 하면서 무슨 일 있어? 오늘 안색이 안 좋네?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이 그 피실험 대상자가 아니 괜찮은데? 오늘 기분 좋아, 괜찮아, 컨디션 좋아. 그러면서 이제 같이 사무실로 이제 올라갑니다. 사무실 올라가서 다 좋은 아침입니다. 일과 준비를 하는데 한 직원이 또 여직원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그러면서 물으면서 커피를 한 잔 갖다 주면서 예를 들어서 그분이 김대리라고 이야기합시다. 김대리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요. 어디 아프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이게 뭐지? 아니 괜찮은데
나 컨디션 좋아요. 그랬어요. 근데 약간 내가 안 좋아 보이나? 얼굴을 쳐다봅니다. 그걸로. 분명히 출근을 할 때 동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우리 여직원이 또 비슷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내 얼굴에 뭔가 푸석푸석하나? 안 좋아 보이나? 살짝 스스로를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일을 막 시작하는데 막 넓게 흘레벌떡 늦게 지각한 밑에 또 한 동료가 아침 인사를 건네면서 혹시 어디 아프세요? 묻습니다. 왜? 그러니까 얼굴이 아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아니 나 괜찮은데 왜 그러지? 그리고는 한 번 더 자기를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침에 서류를 작성해서 부장님한테 결제를 받으러 갑니다. 결제 받으러 와서 결제 받는 그 순간에 부장님이 또 묻습니다. 김대리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오늘 얼굴이 참 안 돼 보이네. 그러면서 그 순간에 이 김대리라는 사람은 진짜로 내가 어디 아픈가? 어디 한 군데 안 좋은 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결국은 조퇴를 합니다. 몸이 아프다고. 멀쩡한 한 사람을 몇 사람이 얼굴이 안 돼 보인다. 어디 아프냐.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인다. 몇 사람 그 말로 한 사람을 아픈 사람으로 병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 진짜 내가 어디 아프구나. 진짜 내가 어디 아프구나. 우리도 한번 실험해 볼까요? 누구 하나 탁 집어 가지고. 자, 우리가 거기 제가 직접 경험했던 겁니다. 몇 해 전인데 세미나가 있어서 부산에 제가 부산에 뭐 큰 사찰에 세미나가 있어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준비 다 하고 제가 그때도 사회 보는 코스가 거기에 코너가 있어갖고 제가 원고도 좀 읽어보고 준비하고 있는데 한 10년 만에 만난 후배가 있었습니다. 후배가 10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반가워서 인사하고 막 했는데 잘 지내지? 요즘 어때? 애는 몇 명이야? 뭐 이런 인사를 하죠. 그런데 이 친구가 제가 이제 후배지만 참 친하게 지냈던 친구입니다. 저보고 하는 말이 보성 중사님, 왜? 그러니까 무슨 요새 뭐 이렇게 피곤한 일 있으세요? 얼굴이 많이 팍싹 늙어 보입니다. 이제 저는 순간적으로 뭐 이런 뭐야 무슨 말 표현이 뭐 이래 오랜만에 만난 어떤 인사가 팍싹 늙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 듣자마자 화장실 가서 내 얼굴을 쳐다봅니다. 내가 그렇게 늙어 보이나? 네. 자, 그리고는 제가 그 친구하고 연락도 안 합니다. 자, 단 1초입니다. 1초 만에 내 마음이 기분이 업이 될 수 있고 다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내 보험 설계사분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떤 분이 이야기가 친구 소개로 그 설계사를 만났는데 보자마자 하는 말이 이 사람은 늘 자기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인데 조금 톤이 높아서 스스로의 목소리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별로 스스로 자기가 조금 내 단점 중에 하나라고 스스로 싫어하는 내 스스로 내가 목소리를 싫어하는 사람인데 딱 그분이 딱 만나자마자 인사하면서 하는 말이 목소리가 정말 아름다우세요. 목에 가야금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 하면서 목소리를 그 칭찬을 딱 던지는 순간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기분이 좋더랍니다. 그렇게 기분이 좋더랍니다. 그래서 그날 쉽게 계약서를 써줬답니다. 자, 어저께 TV를 보는데 전원일기라는 드라마 아시죠? 전원일기. 전원일기 끝난 지 오래됐습니다. 한 30년, 30년 훨씬 오래된 어떤 드라마죠. 근데 재방송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직접 볼 사람이 늘 그걸 하루에 몇 편씩 봅니다. 재방송한 거 또 보고 또 볼 때마다 새롭게 보시고 저도 몇 번씩 보는데 어제 김혜자와 거기 둘째 며느리 이름이 뭔지 모르겠다. 둘째 며느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둘째 며느리가 눈이 커요. 눈이 큰데 이야기가 너는 큰애처럼 너 형님처럼
남들한테 좋은 말 해주고 칭찬해주는 어떤 그렇게 좀 변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먹고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억지로 하게 됩니다. 억지로 몇 번 하니 그 진심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은 칭찬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오히려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냐면 왜 너는 베베 꼬면서 이야기를 하냐. 나는 칭찬을 해줬는데 자기는 억지로 칭찬을 해줬는데 그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너는 또 어떻게 했길래 제가 저렇게 화를 내냐. 칭찬을 해줬대. 어떻게 해줬는데 이렇게 이야기해 줬다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진짜로 마음의 본심으로 갖고 내가 본심으로 갖고 칭찬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쁜 구석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너는 그 큰 눈으로 그 예쁜 눈으로 예쁜 모습을 보라. 크고 예쁜 눈으로 예쁜 모습을 왜 못 보냐? 왜 못 보냐? 그죠?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죠? 자, 눈이 크고 예쁘면은 크게 보고 넓게 보고 예쁜 모습을 보는 눈일 수도 있고, 그리고 눈이 작다고 못생 것이 아니라 작아서 섬세하고 어떻습니까? 섬세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죠. 키가 큰 사람을 나쁘게 이야기하면 멀때같이 키만큼서 싱거워 빠져서, 키가 작은 사람은 난쟁이 똥자루만 해가지고 말이야. 이런 표현들 쓰죠. 어떻습니까? 키가 작아서 아담하고 그리고 키가 작아서 더 예쁠 수가 있습니다. 키가 커서 훤칠하게 키가 커서 참 보기 좋다. 참 보기 좋다. 우리 전선이 목이 짧습니다. 제가 목이 전선보다 조금 길어요. 그죠? 옛날에 많이 놀렸는데 오히려 요즘 전순 목 짧은 사람이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죄송합니다 언니 오빠들, 제가 나이를 조금 먹어가니까 이게 목이 긴 게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거북목이 돼서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그죠? 여하튼 그런데 이게 우리 전수님이 장점이 뭐냐면은 생각했던 것이 행동을 옮기는 것이 되게 빠릅니다. 생각하고 행동을 돌아서서 벌써 행동을 합니다. 아, 목이 짧아서 그렇구나. 머리에서 팔다리로 옮겨지는 것이 진짜 확 지나갑니다. 저는 목이 조금 길어서 생각했던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느린 것이 아니라 저는 신중한 거고, 전수님은 급한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신속 정확하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내가 눈을 크게 뜨고 넓게 뜨고 바라다 보면은 그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하면은 그 단점도 장점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게 보면은 장점도 단점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방금 종교인 말씀처럼, 실행론 말씀처럼 내가 나를 용서하듯이 상대를 용서하면은 화목함을 이루어내고, 내가 남을 허물하듯이 나를 허물하면은 내 허물이 사라지고 진정한 참회가 이루어집니다. 네. 자, 오늘은 내가 칭찬 많이 하는, 그죠? 남의 허물을 단점들을 장점으로 보고 칭찬 많이 하는, 허물을 덮어주는 그러한 마음들을 내보시길 바랍니다. 진원봉도 갑니다.